안녕하세요. 이종숙 이영애입니다. 그림책으로 힐링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호두할미와 그린할미의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3월 달에 쓰신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 이걸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책을 볼 때나 어떤 이제 소설책을 볼 때 이럴 때 보면은 항상 기억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도 있지만 어떤 순간들, 그래서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과 영원하지 못해 더 소중한 순간을 모아서 우리는 오늘도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아, 네. 이야기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을 건데요. 오늘은 다 신유범의 노래로 선곡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굿이에요. 아, 네. 그러면 첫 곡으로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3월 17일 날 쓰신 글인데요. 로저 젠킨스 쌤이 들려주신 이야기. 그들은 친구였던 특별한 날은 항상 기억했습니다. 라고 쓰셨는데 어떤 느낌으로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아기 개구리와 아기 뱀이 어느 날 이제 밖에 놀러 나갔다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개구리는 폴짝폴짝 뛰고 또 뱀은 이제 스르르 이렇게 기어가는 건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뱀은 폴짝폴짝 뛸 수 없고 또 서로의 다른 모습. 개구리는 또 뱀처럼은 스르르 길 수 없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면서 뱀도 폴짝 뛰어보고 그리고 개구리도 이제 스르르 기어가는 것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멋진 멋진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대단한 스승님이다. 이렇게 서로 칭찬을 해주면서 너무 잘 놀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를 돌아왔는데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 가서 뱀을 만났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뭐? 뱀을 만났다고? 너 낯선 사람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이렇게. 근데 이 개구리가 볼 때는 너무 자상하고 다정한 친구였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런데 아기뱀도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개구리를 만나서 재밌게 놀았던 이야기, 개구리한테 폴짝폴짝 뛰는 거를 배웠던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기 뱀의 엄마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또 낯선 사람과 놀아도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기 개구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 맛있는 먹이를 놓치다니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 아기 뱀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폴짝폴짝 뛰는 거를 가르쳐준 그런 다정하고 친절한 친구를 먹다니 그러게요.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고 아기 개구리도 이제 크면서 나를 잡아먹는 것들이 뱀이라는 거, 이제 먹이사슬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을 알게 아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뱀 역시 그 자기가 잡아먹어야 될 애들이 개구리라는 것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도 그때의 아기 때 그렇게 함께 놀았던 그런 시간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끔가다 왜 학교에서 어떤 애들하고 놀으면 안 돼. 공부 잘하는 애하고 놀아야지. 공부 못하는 애하고 놀으면 안 돼. 그 사고 치는 애하고 놀으면 안 돼. 이렇게 보통 엄마들이 내 아이만큼은 다른 아이보다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누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저 역시 그때 이제 우리 큰아들이 그 귀가 잘 안 들려서 그 언어 치료를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는데 그 통합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예. 내가 부모 된 욕심에서 아마 어쩌면 이기심일 수도 있어요. 왜 저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내 아이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아이보다 말을 더 잘하는 친구들 속에 들어가야지 우리 아이가 말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절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이제 지금 지나고 나니까 왜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나이가 먹으니까 응? 세상은 함께 살아나가는 거야라는 거를 알게 됐지. 그때만 해도 내 아이 키울 때는 굉장히 저도 이기적인 엄마였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그때의 생각과 함께 겹쳐지면서 이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로저 선생님으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들을 이렇게 엄마나 아빠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갖다가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었어요, 그날. 네. 그렇죠. 아이들은 한없이 순수하고 맞아요. 적이 없죠. 네. 적이 없고 다 동문데 네, 맞아요. 어른들의 눈에는 이렇게 뭐 잣대 네. 어른들의 잣대로는 이게 좋은 친구와 안 좋은 친구가 네. 갈라지는 거죠. 밟고 넘어야 되는 친구.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먹힐 수도 있는 친구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니까 그것들이 문제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맞아요. 그 순수함은 순수함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요. 맞아요. 지켜주고. 네, 맞아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네.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네네. 난 널 사랑해. 3월 18일 날 쓰신 글 소개해 드릴게요.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에서 쓰셨는데요. 사랑은 내가 특별하길 요구하지 않아라고 쓰셨어요. 네네. 그때는 우리가 이제 18일 날이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온 로저 선생님하고 그 스토리텔러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스토리텔러들이 다 모였던 그런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게 쓴 글인데 사실은 국제 스토리텔러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영어를 잘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도 여러 번 이 모임을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나라의 스토리텔러 협회장님께서 늘상 이야기를 하기를 선생님은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돼요. 이렇게 늘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사실은 굉장히 답답한 것들이 많았어요. 영어를 굉장히 모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순간순간 영어 공부해야지. 맨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나이가 65세씩이나 됐는데 나이가 많다는 건 핑계이지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날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또 그 협회장님께서 했었던 그런 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랑은 네가 특별하길 요구하지 않아. 이 말이 제 가슴에 이렇게 꽂히면서 그래 나는 여기서 뭔진 모르지만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냥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날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맞아요. 참 실천하지 못하면서 생각만 하는 그런 날이었네요.
3월 19일에 쓰신 거 이제 소개할게요. 네. 무엇이든 언젠가는 해서 쓰셨어요. 네네. 언젠가 어딘가에서 넌 친구를 만날 거야. 너와 나란히 꿈꾸고 내 꿈을 믿어주고 함께 맞서 싸워줄 친구라고 쓰셨거든요. 네네. 그거는 어멘다 고먼이 글을 쓰고 크리스티안 로빈슨이 그림을 그린 책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방송에서 다뤘던 그런 책이에요. 예. 그래서 영어 제목은 Something 그리고 Someday 이런 제목으로 있었고 이제 우리 말로는 무엇이든 언젠가는 이런 책이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 스토리텔러들의 모임과 연관해서 그날까지 이제 오전에 만나고 우리 오후에는 수업 때문에 아마 빠졌던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때의 생각을 하면서 쓴 건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될 거라고들 해. 하지만 해보기도 전에 그걸 어떻게 알겠어? 이런 그런 물음이 있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이 정도쯤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꼬마는 그 순간 쓰레기를 카트에 담아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것이 엄청난 변화를 만드는 걸 알기에 그 꼬마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글인데 우리 그 스토리텔러들이 그 3일 동안 이제 뭉쳐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런 우리의 모임을 갖다가 그 스토리텔러들의 연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토리텔러들의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은 이야기로 위기의 지구를 살리는 일, 또 메말라 버린 감성을 되살리는 일, 그리고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혼자는 힘드니까 스토리텔러들이 이렇게 연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던 날이에요. 맞아요. 이야기의 힘은 정말 대단하죠. 네. 다음 글 소개할게요. 아저씨의 우산에서 쓰셨는데 이거는 3월 20일 날 쓰셨어요. 비에 축 젖은 우산도 나름 괜찮군. 무엇보다 우산다워서 말이야 라고 쓰셨어요. 맞아요. 그 푹 젖은 우산을 그 아저씨가 보면서 나름 괜찮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에 젖었으니까 그 당연히 우산은 비 올 때 쓰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에 젖은 우산을 보면서 무엇보다 우산다워서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다워야 되고 또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다워야 되고 이런데 우리는 그 뭐뭐다워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살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뭐뭐다워야 되는 게 아니라 뭐뭐처럼 이렇게 살지 않나? 이런 생각들. 나는 누구처럼 그 가수처럼 아이돌처럼 돈 많이 벌고 싶어. 막 이런 애들 많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자기 꿈보다는 네, 맞아요. 모방을 많이 하고 네네. 주변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그 아저씨가 우산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소중해. 명품 우산이요. 명품 우산인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데 그 우산을 이제 밖에 비 오는 날은 아예 밖에 나가지 않고 어디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항상 몸에 소진을 하고 댕겨. 네. 그런데 밖에 나갔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를 않고 남이 우산을 얻어 쓰고 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비 오는데 그 우산을 쓰고 가면서
뭐 떠렁떠렁 뭐 이런 소리를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우산을 쓰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런 소리가 날까?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산을 이제 펼쳤는데 진짜 그런 소리가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랬던 그 장면인데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그 젖은 우산을 보면서 한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리 어른이라도 네.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소심한 사람? 네.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뭐든지 도전해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갖고 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린 아이로 인해 가지고 용기를 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더 늙기 전에 네. 용기를 낸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약간 다른 생각을 했던 게 예. 그 아저씨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맞아요. 네. 주변에 진짜 그런 사람들 많죠? 네, 맞아요. 답답해요. 그럼 3월 21일 날 쓰신 똥방패에서 한 기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얼룩덜룩한 내 똥방패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야 라고 쓰셨어요. 이거는 이정록 시인이 쓴 똥방패라는 제 그림책에서 쓴 건데 그때 이 책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수업을 들어갔었잖아요. 네. 돌봄 아이들. 그때에 이제 이 그 애벌레, 응? 그 똥벌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벌레가 그 사실은 자기 똥을 싸서 그 몸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싼대요. 진짜로 그런 벌레가 있대요. 네. 그래서 차곡차곡 쌓았는데 그 똥이 등 위에 이제 이렇게 오래된 똥서부터 최근의 똥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게 아마 방패처럼 딱딱한가 봐요. 그렇겠죠. 예. 시간이 지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똥벌레를 이제 노리고 있는 그 새들이 먹으려고 딱 찍는데 보면 딱딱한 똥이기 때문에 잡아먹히지 않는 그래서 그냥 방패, 똥 방패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똥을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게 너무 싫었던 애벌레가 어느 날 본의 아니게 이제 이렇게 왜 비가 오는 날 그 뚫어진 나뭇잎 사이로 들어온 비에 의해서 등 위에 있던 그 똥이 싹 다 씻겨져 내려가잖아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 개운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볼 때 뭐야 쟤는? 어머 똥이 더럽다고 다 씻어버린 거야? 너 일부러 그랬지? 막 이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그거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똥 방패가 사라지는 순간을 노리고 있는 새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직박구리. 예. 그래서 직박구리의 먹이가 될 판이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이제 그 똥을 갖다 씻겨버렸다 그래가지고 비난하던 친구들이 친구가 먹히게 생기니까 다 부지런히 모여가지고 이 친구의 등을 다 이렇게 감싸주면서 그 직박부리로부터 구해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똥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 똥이 모이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씩 똥을 이제 뭐 하나씩 싸가지고 이 친구의 등에다가 얹어주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똥의 색깔이 틀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금치 먹었으면은 뭐 초록색 똥, 뭐 노란 무슨 바나나를 먹었으면 노란 똥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다양한 색깔, 얼룩덜룩한 그 똥들이 이 친구의
방패 역할을 하게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이 그 애벌레는 친구들이 싸가지고 등 위에다 주는 그 똥을 이제 보면서 뭐 내가 무슨 그 똥으로 이루어진 종합 선물 세트냐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게 얼룩덜룩한 그 똥들이 사실은 친구들의 마음이었다. 그렇지. 예. 그래서 그 똥벌레들의 그런 마음 그게 사실은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친구를 맞아요. 구해주고 그래서 그날 이제 그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림도 너무 예쁘게 잘 그리셨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나가 볼게요. 네네. 신효범 소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 처음부터 다 신여범 노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네. 듣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것 같아서 네네 맞아요. 다섯 손가락과 신효범의 모나리자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호두할미와 그리는 할미의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네. 3월 24일 날 산책에서 쓰셨어요. 네네. 살랑거리는 봄바람 속을 함께 걸었습니다. 눈과 귀와 코로 숲을 느끼며 느낌이 오는데요. 그날 사실은 그 호두랑 그 서우천 서우천에 이제 물이 절절절절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그러는 곳에 호두랑 같이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산책이라는 게 추운 겨울에는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더운 여름에도 사실 못 다녀요. 그렇죠. 근데 지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그때 딱 산책하기 좋을 때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읽은 책이 산책이라는 책이었는데 때 맞춰서 늑대와 곰은 함께 걸었어요. 늦 내리는 숲과 호수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봄이 되어 둘이 다시 만났대요. 또 그렇게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과 코, 귀로 봄을 느끼며 이렇게 호두랑 산책을 하면서 적었던 그 글이에요. 그렇구나. 글귀가 아주 그냥 이렇게 그 구절 하나로 그 마음이 딱 전해지는 그런 거였네요. 3월 26일 날 책가방도 학교 가기 싫어해서 쓰셨는데요. 모든 걸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라고 쓰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 돌봄 교실에 수업을 나갈 때 그 선정됐던 책이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제 학기 초가 되면 뭐 반도 바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때는 뭐 반도 바뀌고 막 애들 섞여가지고 그리고 또 새롭게 입학하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니네들만 학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책가방 역시 학교 가기 싫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사실은 뭐 아이들이 그 두려워하는 것처럼 책가방이 두려워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내용은 그 책가방이 왜 이제 방학 동안에는 이제 뭐 벽장 이런 속 안에 이제 있으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서 책가방 그 안에 책 같은 거를 갖다가 막 쑤셔놓고 아이들이 그리고 책가방을 또 질질 끌고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들려줄 때 내가 저러는데 계단에서 저렇게 내가 가방을 끌고 올라가는데 그런 아이들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게 만약에 우리라면 누군가한테 질질 끌려서 계단을 뭐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이렇게 간다면 걔가 학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가방이 이제 그런 게 싫어서 학교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책 가방의 주인이 가방을 함부로 다루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책 가방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한 건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책가방도 이제 주인인 너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다루고 이러면 책가방도 학교 가기 싫고, 그리고 또 너희들도 만약에 선생님이 무섭게 하거나 막 이제 혼내고 벌 주고 막 이러면 니네들도 학교 가기 싫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다정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면 니네들 좋은 거 뭐냐. 가방도 너희들이 살살 곱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날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그 가방이 다른 또 그와 비슷한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얘가 자기만 이렇게 당하고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나와 똑같은 친구가 저기 다른 그 친구 가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걸 너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뭔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날은. 아, 그렇군요. 3월 27일 날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라는 책에서 쓰셨는데요. 힘들면 쉬어갈 것이라고 쓰셨어요. 네네. 그날 이거는 우리가 그 시니어 그림책 테라피 해가지고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이제 진행됐던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나눴던 그런 이야기 네. 책이었는데, 그때에 이 힘들면 쉬어갈 것 이거를 선택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덧붙인 거는 뭐였냐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이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쉬어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밀고 가다가 이제 번아웃 되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썼던 건데, 그날 이 이야기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던 거 생각 혹시 나세요? 예, 맞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저 그때 어떤 분이 제 친정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그 90이 넘으셨고 거의 뭐 대소변 이런 걸 혼자 볼 수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분이었는데, 이제 인지는 문제가 없는데 신체만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분이 이제 그런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물론 우리도 그렇게 그랬던 적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짜증도 내고 본의 아니게 엄마한테 화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뭐 1년, 2년 막 이렇게 지나면서 그 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쌓여 있고, 그러면서 내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하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막 우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에 진짜 힘들면 이게 쉬어가라는 것보다 힘들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왜 우리 나이 때는 보통 장남이 그 집안의 모든 거를 책임져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의 모든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옆에 계신 제 나이 우리보다 조금 더 한 5살 정도 더 드신 그 남자분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자기가 장남이고 종손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동생들한테 해주고 싶고 집안을 이끌어가야 되고 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깨에 짐. 맞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살아왔고 저도 거기서 벗어난 게 작년 1년이 조금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엄마를 7년, 8년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이제는 제 건강상의 문제도 힘들어지고 하면서 작년 6월 달에 이제 요양원을 가셨는데 엄마도 거기 가서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셨고 본인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 않다 보니까 너무 활발해 보이고 얼굴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저는 예. 선생님이 처음에 찍었던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딴 분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예. 활짝 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요양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나이 때나 우리보다 우리 엄마 세대는 왜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강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 요양원을 간다 이렇게 되면 그 당시의 분들은 내가 가족들로부터 버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치매가 워낙 심해지니까 집에서도 맨날 집이 간다고 하고 이제 보따리 싸시고 이렇게 해다가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요양원을 선택하는 게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역시 거기가 집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눴던 그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너무 멀쩡해. 그리고 대놓고 나는 요양원 가고 싶지 않아. 거기 보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요양원에 보내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요양원이 필요하니까 생긴 거고. 맞아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누군가 볼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핵가족이고 또 맞벌이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딘가에 맡겨야 되는데 그곳이 요양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겼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거기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날은 이거를 선택했었어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 정말 남들 앞에서 하기 참 어렵죠.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거기서 마음이 그냥 열렸던 것 같아요. 예, 그분이. 맞아요. 네, 그분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동안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나를 비난하는 뭐 비난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들은 서로가 그거를 그게 얼만큼 필요한지를 알고 맞아요. 선생님이 좀 경험하면서 정말 그곳이 참 괜찮은 곳이라는 걸 저도 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고민되는 부분 저희 집도 숙제지만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네.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네. 신효범의 좋은 사람. 3월 29일 날 쓰신 기절인데요. 무엇이든 언젠가는에서 쓰셨어요. 네. 작은 희망이 솟아날 때가 있지라고 쓰셨거든요. 네. 그날은 제가 거기다가 그림도 하나 그렸어요. 네. 민들레인데 민들레 같아 보이나요? 너무 멋진데요. 우리가 왜 그 제 텃밭에 보면은 그 굉장히 그 민들레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들레 그 홀씨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민들레 보통 우리가 민들레 노래할 때 민들레 홀씨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홀씨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홀씨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씨가 날려가지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그냥 밭에
민들레 천지가 돼버리고 그리고 또 얘가 이렇게 왜 그 세멘트로다가 이루어진 그 사이에 조그만 사이에도 틈만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자 그때 이 책이 그때 우리가 19화 방송 19화 녹음을 했던 그 책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녹음을 한 날 그날 밤에 이제 쓴 글인데 저희가 이제 이 책이 그 왜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뀔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그렇게 뭐라고 썼냐면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의 변화를 기대하며 나름 희망을 가져본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이거를 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하나 이거 이렇게 버렸다고 뭐 큰 문제 생겨?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잘못된 걸 맞는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 뭐 이거 슬쩍 뭐 쓰레기 하나 버렸다고 큰 문제 생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그 작은 거 하나를 줍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네네. 그 역할인 거죠. 내가 먼저.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하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작지만 우리가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모이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이런다면 금방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썼던 그런 글귀였어요. 예. 무엇이든 언젠가는 이 글을 쓴 작가는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아, 이 작가가 사회 운동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사회 운동가니까 그리고 또 글도 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작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어떤 커다란 변화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글 쓰는 사람은 글을 통해서 글을 읽는 우리는 행동과 실천을 하며 세상을 바꿔 나가자는 이야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끝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예, 그러게요. 신효범의 예원할례를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뵈야 될 것 같은데요. 네.